소비자와 사장님 간의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CCBB의 MC 조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대표 박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있을 때는 약간 방송을 진행하는 느낌이 있지만 집에 가면 소비자고 장사할 때는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양쪽의 입장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딱 보다 보면 진행할 때마다 공감이 진짜 많이 돼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유익하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도 소비자든 약간 사장님들이든 되게 유익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꿀팁, 솔루션 이런 게 뭐 그럴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또 달라요. 이런 걸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는 얘기죠. 그럼요. 근데 둘이 백날 얘기해봤자 솔루션은 안 나와요. 오늘도 변함없이 조정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김영주 조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연이 2개거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또 분야는 어딘지 또 궁금하네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야? 서비스? 음, 음식? 아니에요. 아. 자, 사연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생 2딸을 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금 억울한 일이 생겨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이들은 명절이 되면 항상 한복을 챙겨 입습니다. 얼마 전 추석에도 어김없이 한복을 꺼내 입혔죠. 그런데 첫째 딸아이가 부쩍 키가 커진 것 같더니만 역시나 원래 있던 한복이 작아졌더라고요. 못 입을 정도로 작아진 건 아니라 이번 추석은 어찌어찌 넘겼는데 아이가 새 한복을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설날에 사주겠다고 하니 지금 사달라고 어찌나 조르던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한복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송을 받고 열어보니 한복 색깔이 인터넷으로 본 그 색깔이 아닌 겁니다. 저희 아이가 봤던 건 쨍한 다홍색 치마였는데 실물은 다홍색보다 좀 빨간색에 가까운 색깔이었거든요. 같이 포장을 뜯어본 아이의 얼굴에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고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환불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맞춤 제작 상품이라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런 게 사장님의 입장이었는데요. 만약 저희 딸아이 치수를 직접 재고 그에 맞게 제작한 한복이라면 저도 이해를 했겠지만 구매할 때 선택한 건 한복 사이즈 1호부터 13호까지 중에서 13호를 선택한 게 다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맞춤 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치마 색상도 제가 볼 때는 구매 페이지 화면 속 이미지와는 완전 다르지만 일단 이거는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그거에 따른 반품 배송비는 제가 부담할 의향은 있는데 이게 맞춤 제작이라며 아예 반품이 불가하다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정말 반품이 어려운 건가요? 또 이런 사연은 또 약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분이 직접 보내셨어요. 제가 살짝 그 사업자의 감정을 이입해보면 네, 입해보면. 주문 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되죠.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은 알겠어. 나도 팔아. 색깔은 보는 사람의 화면, 휴대폰, PC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약간 또 약간 이번에는 반대 의견인데 아니 색상을 사실 어떻게 알아요? 그것만 보고 저도 받아봤는데 다른 거 되게 많았거든요.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근데 주문 제작도 이게 진짜 치수를 다 재서 한 것도 아니고 음. 선택한 거잖아요. 13호 이렇게. 그거는 이제 환불하면은 그분이 또 다른 13호 분께 팔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레 의견을 내봅니다. 이쪽 의견으로 한 표. 제가 굉장히 귀가 얇거든요. 맞는 내용 같아. 직접 잰 건 아니다. 호스에 있었던 거다. 네. 어떤 겁니까? CCBB를 가리기 전에 네. 사장님들이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거죠. 네, 쇼핑몰이나 SNS, 그리고 블로그, 공동 구매 이런 것도 포함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전자상거래법으로 법이 적용돼서 해결을 하고요. 이 법은 태생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정 이후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네. 그만큼 소비자에게 아주 유리한 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벌써부터 불편하네요. 네, 그래서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사업자를 등록하신 사장님들 많으세요. 진짜 많죠? 예. 오프라인으로 하셨다가도 온라인으로 바꾸시거나 병행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소비자원 접수 건수도 코로나 이후에 7만 5천 건 정도가 쭉 뛰었어요. 말이 7만 5천이지. 네, 많죠. 자, 그럼 이제 왜 전자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일단 전자상거래법 플레임 뭔지 아세요? 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몰라요. 전자상거래법 플레임은 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뜻이에요. 벌써 소비자 보호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죠. 그렇죠. 딱 거기 그냥 명시를 해놨네요. 어렵네요. 네, 이 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청약철회예요. 청약철회는 여기서는 환불이나 환급 같은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말해요. 계약 해제나 해지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해서만 계약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네. 청약 철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계약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단순 변심.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완전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면? 아니에요. 쇼핑몰에서 엿산 사람 마음대로. 엿을 산 사람? 네. 판 사람 말고요? 와, 엿장수가 아니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에서 사연자께서 7일 이내에 사장님한테 청약 처리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역시 환불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청약철에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장님 입장에서 이런 거를 다 따지지 않습니까? 사연이 이래서 이렇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막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 책임으로 잃어버렸거나 음. 아니면 훼손된 경우인데요.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뜯은 경우에는 또 제외되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사용해서 제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옷을 샀는데 입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시착한 경우에는 또 제외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재판매가 안 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거나 CD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를 뜯는 것만으로도 복제가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CD요? 네. 그쵸, 복제할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제한되고 그 밖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주문 제작이에요. 들었죠? 일단 세 보이잖아요. 대통령령. 주문 제작을 이걸로 잡아냈대잖아요. 이거는 근데 사이즈만 선택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 경우는 주문 제작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한복을 선택할 때 사이즈와 색상 딱 두 가지만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문 제작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를 선택을 했다. 옵션만 추가된 거다. 네, 맞아요. 그러면 진짜 주문 제작. 예를 들어서 한복을 구매했으니까 약간 좀 뭔가 심심해서 분위기 있게 사장님한테 저는 그 치마폭에다가 난을 기가 막히게 쫙 그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주문 제작이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업자가 제시하는 옵션이 아니고 네. 고객이 요청해서 고객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문 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청약 처리가 불가해요. 주문 제작은 맞은데. 왜 또 왜 안 돼요? 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상품은 주문 제작이고 환불 불가하다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전자 서면도 가능하고요. 네. 동의를 받으란 얘기죠? 네. 동의.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문 제작을 판매하시는 사장님이라면 환급 관련해서 분쟁이 꼭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소비자에게도 명확히 알려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제 쇼핑몰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수제화라든가 양복이라든가 맞춤 제작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일일이 장사하시면서 다 챙기기 힘드시겠지만 조정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법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 쪽 이제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거를 꼭 메모를 해 두시는 게 앞으로 장사하시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사연으로 돌아와서 네. 여기서는 사장님이 환급을 해주고 소비자는 사연자님께서는 배송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우 깔끔하네요. 네. 깔끔한 겁니까? 배송비 3,000원 지급?
환불 이런 거죠. 첫 번째 솔루션은 일단 이거고요. 네. 그러면 계속 이 분위기를 몰아서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야를 팔고 있는 신발 가게 사장입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발을 팔고 있는데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있어서 시시비비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먼저 저희 쇼핑몰을 통해 신발을 구매할 때는 결제 전 안내 메시지가 나갑니다.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안내 메시지의 동의를 선택해야만 대금 결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쇼핑몰에서 부츠를 구매한 고객이 종아리 부분이 작아 착화가 어렵다며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판매 상품들은 대부분 다 주문 제작 상품입니다. 해당 부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구매 페이지에서도 안내해 드렸다는 말과 함께요. 그랬더니 본인의 실제 사이즈대로 맞춤 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통용되는 사이즈로 제작한 신발인데 왜 환불이 어렵냐며 따지시는 겁니다. 고객의 입장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이런 경우 환불을 해드리면 저희 쪽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얼마나 진짜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제가 궁금한 건 청약철에 관련 방침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미 고객의 동의도 받고 판매를 했는데 고객의 요구대로 꼭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정말 도와주세요. 시시비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금 거랑 조금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분명히 다 환불 불가다, 고지사항 좀 전에 얘기한 거를 다 이행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서면 동의 다 하셨는데 이게 뭐 안 되는 겁니까? 말씀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맞는 것 같아.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사연을 보면 네. 사이즈를 선택했을 뿐 고객만을 위한 옵션은 없죠. 아, 네. 사이즈만? 오. 주문이 들어오고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부츠의 경우에는 주문 제작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은 주문 제작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사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대변을 해보자면 체크박스 동의하게 만들고요. 동의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왜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방법도 사장님들이 많이 쓰시는데요. 그렇죠? 대부분 동의를 한다고 체크를 안 하면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죠. 네. 또 이렇게 해두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시는 것이 특약 아니냐라는 건데요. 특이하게 이제 특별 약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게 저희가 뭐 얼굴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과 사장님과의 약속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 네. 왜 안 돼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네.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금지된다고 되어 있고요. 청약철에 관련된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한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약정은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너무 똑똑하신데요? 이런 고객을 만나면 바로 환불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론을 설명해 드리면 주문 제작 상품이 아니다. 그렇죠? 고객이 동의를 했어도 소비자를 위한 법률이다 보니까 이거는 환불을 해줘야 된다. 이게 법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렵네요.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은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디테일 부분에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시시비비에서 주문 제작 상품 정말 주변에 많은데 여기에 관한 솔루션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주문 제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불이익 안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시비비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오늘 사례를 통해서 네. 소비자님들이 좀 더 편하게 주문 제작 상품을 구입하시고 사업자님들께서는 대비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정말 유익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무조건 이 방송을 진행하기 전까지 주문 제작은 너무 고지가 많이 돼 있길래 아예 환불 이런 게 진짜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되는 거네. 이런 솔루션이 여기 있다니까요. 앞으로 더 궁금하신 점은요. 소비자원 기업 성장 응답센터 SOS 한라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해서 다음에 또 사연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